자, 오늘은 제가 나눠준 도면,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소재가 80에 80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께가 20. 자, 일단 80에 80. 원점은 여기네요. 이렇게. 자, 80, 8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여기 있어. 사각형 그리기. 를 체크하시고, 자, 원점을 찍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원점을 마우스로 찍지는 않고요. 키보드 O, A, B, C, D, E, F, G, O 누르면 원점이 찍혀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찍고, 여기다가 80, 엔터. 80, 엔터 하면, Alt F1 하면 이렇게 돼요. Alt F1은 자동 배율이죠. 전 다 보이게 하는 거. 80, 80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그렸다. Alt 뭐? 네? 전체 보이게. 자, 지금 원을 그리는데요. 이게 20, 20, 20. 일정한 간격이네요. 여기는 10에 1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15씩이구나. 15, 20이고. 자, 그러면 이 한 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x가 10에 y가 20인 위치에다가, 지금 이게 무슨 표시냐면, 6짜리 드릴 가지고, 6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90도짜리 카운터 싱크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3이라고 돼 있잖아요. 3은 높이가 3이란 얘기예요. 3만큼 여기서 높이 깊이가 3이란 얘기예요. 3만큼을 카운터 싱크 작업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90도짜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뭘 그리냐면 6짜리 드릴을 그릴게요. 6짜리 드릴을 그리겠습니다. 6짜리 드릴을 여기에다가 그릴게요. 자, 그러면 x가 10에 20짜리에다가 10에 20에다가 6짜리를 그린다. 일단 원 그리기 체크합니다. 원 그리기. 그리기에서 원호, 여기에서 중심점, 반지름, 원 이렇게. 중심점, 반지름, 원 얘를 체크한 다음에 자, 원의 크기가 6이래요. 6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럼 이렇게 6짜리 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중심점을 입력하시오라고 떠 있잖아요. 중심점을 입력하시오 이게 떠 있을 때 WCS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좌표를 알 경우에는 그 좌표 값을 바로 치면 돼요. 현재 아무것도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잖아요. 자, 이때 X를 누르면 제가 X를 눌러볼게요. X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가 떠요.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려면은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에 클릭했을 때 뜨는 거예요.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중심점을 찍으라고 하니까 포인트잖아요. X 얼마냐 보니까 10에 2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X 10, Y에다가 20 하고 엔터를 치는 거야. X 10, Y 2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거기 가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x10에 y가 20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 치수, 얘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디멘전에서, 여기 보시면 점 치수라고 하는 게 있어. 점 치수는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의 좌표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얘를 체크한 다음에 이 점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좌표가 뜨네. 확인하면 x가 10에 y가 20으로 제대로 그려졌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도 찍어볼까? 86이라고 되네요. 제대로 그렸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크기가 얼마냐 이건데 지금 가운데 홀이 6이거든요. 6인데 양쪽으로 3만큼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라는 얘기예요. 이 폭이 3, 3이니까 6이 되죠. 그래서 총 12가 됩니다. 이 크기는 12가 됩니다. 직경이. 그럼 여기다가 그릴까? 자, 원 그리기에서 12라고 입력하시고 자, 12짜리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이때 내가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 4분점이 클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원의 센터를 정확하게 찍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키보드 C를 누르면 원만 선택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키보드 C가 센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C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파워키가 센터로 바뀌어요. 무슨 앱이. 그래서 원만 선택돼요. 직선 끝 선택이 안 돼요.
키보드 C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원을 그냥 대충 찍으면 돼요. 포인트가 선택이 안 돼. 4분점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을 선택하면 정확하게 그 원의 센터가 찍히더라 라는 거죠. 치수를 보면은 이 치수는 10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방금 그린 얘가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X방향으로 얼마, Y방향 얼마. 아, 이건 평행 이동보다는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으로 그리는 게 한 번에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간격이 15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20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대상을 선택을 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해서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형 배열은 여러 개를 만들 때 써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럼 창이 이렇게 뜨는데 위에는 X방향 이 각도가 0도라 되어 있으니까 X방향이에요. 각도가 90도는 Y축 방향이겠죠. X방향으로는 간격이 15 여기다가 15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20 여기다가 20이라고 입력해요. 자, 그러면 현재 개수가 두 개거든요. Y는 두 개인데 X는 더 늘려도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개 맞나? 네, 5개 맞네요. 이렇게 X방향으로는 보시면 X방향으로는 5개 X방향으로 5개 Y방향으로는 2개 X방향으로는 각도가 0도 0도면은 이게 X축이니까 X축 이게 플러스 방향이 0도예요. 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Y축 플러스 방향이 90도예요. 90도 항상 각도는 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각도고 이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0도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것은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거리값은 얘가 15, 얘가 20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걸 클릭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얘를 이용을 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있는 많은 것 중에 특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싶을 때 삭제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는 별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격이 똑같고 이것도 똑같네요. 근데 이제 원 크기만 지금 5-10 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머라고 하는 것은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안에 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공구예요. 그래서 일단 10으로 그릴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만큼 뭐 이동 복사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10자리 원을 여기서 증분점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20만큼. 자, 증분점을 써볼게요. 자, 원 그리기에서 직경이 10이다 하고 엔터를 쳤어요. 치니까 10자리 원이 따라다녀. 자, 근데 이 10자리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Y축 방향으로 20만큼 위에다가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증분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건데 Shift라는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를 찍으면 그 선택한 포인트가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포인트에서 입력한 증분값만큼 입력한 위치에 가서 찍히더라. 그래서 제가 Shift 버튼 누를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이제 Shift를 띄워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떠요. 뭐가 삼각형이 뜨는데 이게 증분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Y 입력하시고 20을 넣어요. 20. 그러면 내가 찍은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엔터를 치면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찍힌 거예요. 20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더라. 내가 여기를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에서부터 20만큼 위치에다가 얘를 그리겠다라고 했거든요. 20 증분점입니다. 증분점.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굳이 선형 이동을 쓸 필요 없고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 평행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X축 방향으로 증분으로 15인가 이렇게 하고 개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평행 이동은 한 방향으로 밖에는 못 가요. 아까 선형 배열은 X축 방향, Y축 방향 같이 갔잖아요. 근데 얘는 같이 못 갑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5만큼 간격으로 증분으로 4개를 생성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놓으니까 이동은 그냥 이동한 거고 여기 각도가 나와 있죠. 각도 0도에 15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등각 보기 F9 눌러서 십자 표시는 안 보이게 하고요. 도면 요소는 QM 도면 요소를 체크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이렇게.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을 해볼까요? 자, 속성 들어가서 속성 머신 그룹의 속성. 난 머신 그룹이 없는데요? 없으면 끄집어내야죠. 머신 형태에서 기본 누르면 나올 거예요. 그죠? 머신 형태 밀링, 기본. 얘가 없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파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들은 뭐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구 설정 클릭해서 프로그램 번호는 뭘로 할래? 오늘 날짜가 1031.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송 속도 적용 방법은 사용자 정의로 해서 그냥 고정시켜버릴까. 고정시키기는 조금 차이가 많으려나? 그냥 여기다가 한 2000에 한 500 정도 줘볼까요? 2000에 500으로 통일시켜버리겠습니다. Z도 500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면 공구를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호를 부여할게요. 왜냐면 목록에서 가져올 건데 목록에서는 막 200번, 300번 그러니까 가져올 때마다 번호 바꾸려니까 귀찮아서요. 자, 그래서 재부여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재료 설정을 할 건데 일단은 전체 영상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가로 세로가 들어가고요. 높이 값만 2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럼 이렇게 재료 설정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등각 보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소재가 가로 세로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드릴 기능만 사용을 해서 오늘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 뚫는 거죠. 그래서 XY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수직으로 그냥 내를 꽂는 거예요. 즉 포인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클은 내가 사이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센터를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드릴 작업을 할 때 드릴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포인트를 꽉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펀치 비슷하게. 정확한 위치로 드릴이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할 때 저걸 필요할까? 망치질을 할 때도 살짝 톡톡톡 찍은 다음에 자리 잡고 콱 찍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망치질 할 때 정확한 위치 잡고 약간 잡아놓고 망치질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이제 드릴 가공을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드릴 가공을 선택을 하시면 대상을 선택하라고 떠요. 점을 선택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점을 선택하시오. 점을 선택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현재 상태가 수동이라는 뜻이에요. 수동. 내가 하나씩 찍는 거예요. 수동으로. 이렇게. 근데 수동으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지 않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형 요소. 그죠? 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게 되면 대상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도형 요소로 되어 있을 때는 원을 선택하면 원의 센터가 자동으로 찍히고 직선을 찍으면 양 끝점이 선택이 되고 스플라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원을 선택했을 때는 센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도형 요소를 해놓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원들이 다 선택이 되죠.
지금 직선은 선택이 안 됐죠. 왜냐면 윈도우 그 범위를 얘가 선택이 안 되게 안쪽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확인해버리면 중구난방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래? 아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뭘로 할래? 봤더니 야, 이게 좀 좋겠네. 이게 빨간 색깔은 시작 위치를 뜻하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 바뀌어. 아, 이렇게 클릭해요. 원래 바뀌는데? 클릭을 하는데 안 바뀌죠? 시작 위치를 모르나 보다. 아닌가? 맞는데? 자, 이렇게 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뀌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확인해야 바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개수가 몇 개냐? 15개가 선택됐다라고 떠요. 여기 보면 중복된 건 자동으로 캔슬 시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복 위치 삭제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 위치 삭제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복됐잖아요. 센터가 바깥원 안에는 원이 2개 있으니까 안에 원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시한 거예요. 중복된 포인트는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 삭제가 자동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으면 확인하면 돼요. 짠! 그러면 이제 드릴 가공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어요. 자, 여기 작업이 됐네? 그죠? 공구도 설정 안 했는데 당연히 바꿔줘야겠지. 우선 이렇게 한다. 자, 일단 생성해 놓고 보는 거예요. 자, 등각 보기. 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자, 얘를 끄고 할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짜리 드릴로 되어 있네. 얘가 자동으로 드릴 작업이기 때문에 엔드밀보다는 드릴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공구를 18로 인식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이 아닌데,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이제 바꿔주겠다. 공구를 클릭한 다음에 공구가 18짜리 드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태. 공구 형태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움직여 보면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센터 드릴. 그럼 센터 드릴로 바뀌거든요. 공구의 크기가 지금 6.25짜리다 이게 되어 있는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야 뭐 그 중요하진 않죠. 내가 찍으면 되니까. 일단 이 공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드릴이 이게 센터 드릴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 볼까요? 조건 안 하기로 했죠? 그냥 냅둘까요? 근데 네,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센터 드릴인데 이름은 10드릴로 그냥 바뀌게 돼 있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 가서 이름만 바꿀까요? 이름 센터 C 슬래시 드릴이라고 할까요? DR 이렇게 센터 드릴인지 알겠나? C 드릴 DR 이렇게 드릴 C라고 할까? C 드릴 센터 드릴 슬래시를 칠까? 슬래시 이렇게 C 드릴 좀 낫나? 이렇게 할게요. 확인. 이렇게 봤죠? C 드릴 바뀌었어요. 센터 드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송 속도하고 주축 변수는 내가 안 넣었는데 이 공구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이 값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죠? 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겠죠. 자, 공구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확인하면 이제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정면 보기 해볼게요. 해서 공구 경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드릴이 나와서 이렇게 찍어요. 찍고 가는데 뭐라? 깊이가 마음에 안 드네. 일단은 깊이가 0까지밖에 안 왔어요. 왜? 내가 깊이를 안 넣었거든. 자, 깊이를 주는데
센터 드릴은 뭐 그다 깊게 줄 필요는 없고요. 자리만 잡으면 되니까 한 -2 정도? -2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연결 조건의 깊이값이 있죠. 여기 보면 가공 깊이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절대로 바꿀게요. 절대로 바꾸고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하고 중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대는 그 WCS Z0이 기준으로 돼서 값을 넣는 거고요.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포인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깊이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대상 1은 Z0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증분으로 하나 절대로 하나 똑같아요. 그냥 절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주시면 되겠어요. 재료 상단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공구 복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드릴이 드릴 작업할 때 급속으로 내려온다. 즉 G00이라고 하는 급속으로 내려오는 위치예요. 여기가. 근데 이 위치가 절대하고 증분이 있잖아요. 보통 통상 이 R점이라고 하는데 리트랙트 또는 이제 진입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위치는 증분으로 많이 써요. 절대로 쓰지 않고. 왜냐하면 드릴 작업할 때 이렇게 단이 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단이 있고 여기가 상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로 하게 되면 항상 동일한 높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G01로. 여기도 G01로 내려가, 여기도 G01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필요 없이 허공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선택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하는 게 얘는 일반적입니다.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재료 상단이 0이다 그러면 0에서부터 이 증분값만큼 위치해서 절삭이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25는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5로 바꾸겠습니다. 이 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공에서 움직이는 속도예요. 구간이에요. 근데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을 굳이 25만큼 크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5 정도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 재료 상단은 0이거든요. 0에서 증분을 5만큼 위치해서부터 0까지 내려가는 구간, 이 구간은 사실은 절삭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급속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5로 하겠다. 그러면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필 -3이 되는 거죠. -3이요? 아까 2였었나? -2. -2나 -3이나 별 문제 없고요. 여기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전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전높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공구를 교체하고 나서 들어간 높이인데, 얘를 생략하면 Z5까지 논스톱으로 푹 들어가는 거고요. 안전높이를 체크하면 공구를 교체하고 이 안전높이에서 한번 출력은 돼요. 거쳐서 가는 거예요. 50이라는 위치에서 5가 같은 높이니까 그냥 5까지 바로 가겠죠. 50에서 5까지. 근데 이렇게 얘를 체크하면 모든 위치에서 한 구멍을 뚫고 모든 구멍마다 50이라는 위치까지 복귀를 해버려요. 그래서 높이가 동일한 높이였을 경우에는 굳이 50까지 떴다가 옆으로 갔다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체크합니다. 자, 얘를 체크하면 처음만 50이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서만 50이라는 위치에서 빠져요. 그 사이사이에서는 그냥 이 50인 Z5인 위치에서 옆으로 그냥 간다라는 얘기죠. 재료 상단이 동일했을 경우에, 같은 높이였을 경우에 이러고 계단이 되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안전해요. 안전하기는. 근데 이렇게 체크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재생성해서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동하는 걸 보면 드릴이 작업을 하는데 처음과 그 사이사이는 Z가 5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은 Z50까지 빠지는 거지. 이게 좀 좋겠죠? 보이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했는데요. 뭘 또 바꿔야 되나? 자, 얘를 G코드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G코드로 나오는지 여기 G1 포스트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스트가 MP8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엎어쓰기, 쓰기 전 묻기가 있는데 그냥 엎어쓰기 할게요. 왜냐면 쓰기 전 묻기로 하면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뭘로 할 거냐고 귀찮으니까 그냥 어플 쓰기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을 안 물어보니까 바로 떠요.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처음에 초기화시켜주는 코드고, 아까 우리가 날짜를 10월의 마지막을 해놨고, 공구가 지금 1번 근데 센터 드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워크 잡히게 되어 있고, 길이 보정하면서 Z50까지 들어가고, Z5가 이제 R점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썼네.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드릴 사이클이라고 해서 머신센터의 G코드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 Z-2가 이제 가공 깊이, R점이 이제 진입 높이, 복귀점, 그리고 G9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R점 복귀라고 해서 복귀할 때 R점까지만 복귀가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G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뭐 몰라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G81은 센터를 찍을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복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다른데요? 제가 포스트 가져가라고 했죠. 바탕 뒤에 있는 거. 그걸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 수정 작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수정해 놓은 포스트가 이 D 드라이브 여기에 이거예요. 이거. 많이 수정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수정해 놨어요. 이 파일을 어디다 넣냐면 마캠의 포스트 파일이 문서에 여기 쉐어 마캠 X 안에 밀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저는 아까 와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거든. 이 파일을. 얘는 껐다 켜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걸로 붙여넣기 하면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상태예요. 저 상태에서 좀 더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하고 환경 수정 파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원하는 거 해서 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원하는 대로 됐으면 패스하는데, 자, 조건에 들어가 볼까요? 자, 조건에서 지금 절삭 조건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나의 블럭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 작업을 하나의 조건으로 이제 블럭으로 지정하는 기능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드릴 사이클은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이고요. 카운터 보어 사이클은 G82라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정지 시간에 어떤 시간 데이터 값이 있으면 0이 아닌 다른 값이 있으면 G82로 출력이 되고요. 0이었을 때는 G81로 출력되게 파라미터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포스트에서. 우리는 지금 0이잖아요. 즉 정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종점에서. 그러니까 G81로 출력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안 보이게 무의가공 해볼까요? 무의가공 했을 때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드릴이 자리 잡아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면 보기 해보면 여기에 지금 6파이짜리 드릴로 여기는 관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6파이짜리 드릴로. 그래서 이 부분을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6파이짜리로.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경로 안 보이게 했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다시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로 해서 이렇게 잡고, 그죠? 확인. 정렬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이거로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네요.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됐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몇 개냐 봤더니 10개가 선택됐대요. 10개. 자, 10개가 선택됐다고 뜨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 들어가서 여기에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누른 다음에
목록에 6파일짜리 드릴이 있을 거예요. 거르기를 체크한 다음에 선택 취소를 하고 드릴을 선택하고 크기를 6이라고 하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구 형태가 일단 드릴인데 크기가 6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6파일짜리 드릴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면 불러와져요. 자, 그러면 6파일짜리 드릴이 2번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값을 넣는데 깊이 값은 일단은 두께가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마이너스 20에다가 그 드릴 테이퍼지 부분 높이가 3618이 1.8 정도 되거든요. 3618이니까 1.8 맞죠? 거기에다가 한 2mm 정도 더 줘서 한 4 정도 더 주겠다. 그래서 24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죠?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정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드릴이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현재 높이가 마이너스 24예요. 마이너스 24까지 간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등각 보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왜 마이너스 24까지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모의 가공에서 확인해 보면 한 스텝씩 볼게요. 자, 뭐야? 한 스텝씩, 와, 여기 스텝이 안 되는구나. 예로 해서 스텝씩 보면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드릴이 여기 테이퍼진 이게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높이가 공구 직경 곱하기 0.3이에요. 이거는 이게 118도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관통 길이를 2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8 정도 되고요.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면 보통 한 4 정도 되겠죠? 여기가 Z가 0이고 여기가 Z가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에다가 4를 더하니까 Z가 마이너스 24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출력하면 G81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깊이가 좀 깊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논스톱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들어가 버리면 칩이 계속해서 나와요. 칩이 어느 정도 되면 끊어지긴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드릴에 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끊기고 또 들어간 다음에 끊기고 해라. 그렇게 사용하는 사이클이 팩드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릴 사이클 중에서 팩드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죠. 지금 여기 73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고 83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다 팩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가 후퇴를 해요. 이만큼.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또 후퇴를 해요. 이만큼. 그 다음에 종점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능이 팩드릴이라는 기능인데 얘처럼 조금만 후퇴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아예 들어갔다가 R점까지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R점까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R점까지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이 틈새로 절삭류가 들어가겠죠. 완전히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칩 배출이라든지 절삭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아까 같은 그 팩드릴은 얘도 팩이긴 팩인데 얘는 그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빠졌다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릴이 여기 구멍을 막고 있어요. 이게 절삭류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칩은 잘라져요. 왜냐면 들어갔다가 후퇴하면서 절삭이 안 되니까 칩이 뚜르르르 해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뚜르르르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일반 칩 81 사이클은 논스톱으로 쭉 가버리기 때문에 칩이 계속 말려서 드릴에 감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 G83에 비해서는 73이 속도가 좀 빨라요.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고속 심공 드릴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G83은 심공 드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깊은 홀을 작업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G83으로 출력을 하게 할게요. G83으로 출력을 하려면 아까처럼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들어가는 양, 이걸 팩값이라고 해요. Q값. 여기 보시면 매회 절입량이다 되어 있어요. 한번 절입할 때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조건을 바꿔볼까요? 자, 조건에서, 절삭 조건에서 얘를 선택해보면 팩드릴이라고 있어요. 팩드릴. 이 팩드릴을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양 있죠. 이 양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값을 집어넣어야겠지. 얘를 2로 하겠습니다. 2. 1로 하든지 이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2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2로 하겠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코드를 출력하면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코드를 출력해서 보면 싱코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만 출력해서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드릴 사이클로 나왔어요. 81로. 근데 지금 팩 사이클로 하면 이게 바뀌어요. 81이 아니라 83으로 바뀌죠. 이 83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팩 사이클이에요. Q값은 우리가 2를 넣었으니까 2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24까지 G83이라고 하는 팩 신공 드릴 사이클 기능으로 나온다. Q값은 2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얘를 한글이 아니네. 여기서 언어를 한글로 바꿔서 코리안 하면 한글로 바뀝니다. 근데 다시 실행하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G코드를 출력하면 이제는 한글로 뜬다라는 얘기죠. 자, 얘를 백플롯을 클릭을 하고 백플롯 창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공구 설정에서 공구를 드릴인데 6자리로 바꿔놓고 경로 확인해 볼게요. 수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 둘 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죠. 들어가다 나다 반복해요. 그 알점까지 완전히 빠졌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마케어에서는 이게 구현을 못해요. 귀찮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싱코상에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G83 팩드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까지 한 게 지금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센터만 했고 아직 구멍을 뚫진 않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저 뚫을까요? 아니다. 이걸로 하죠, 그냥. 현재 여기 작업했는데 아까 도면에 보시면은 그 카운터 싱킹 작업을 하는데 싱크 작업을 하는데 깊이를 3만큼 주라고 돼 있어요. 3. 근데 이제 그 공구가 90도짜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깊이 값으로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깊이 값은 이 외곽 치수, 이 외곽 치수의 반절만큼 들어가면 정확하게 여기가 닿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공구가 90도짜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를 주는데 한번 이 선택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2번 이쪽. 그러면 얘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복사하면 다 따라오거든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구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조건에 들어가서 이제 공구를 바꿔주는 거야. 공구는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눌러서
선택 취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 있는 공구. 지금 이게 가만히 마우스 갖다 대면 카운트 싱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 싱크라고 하는 공구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고 치수는 모르니까 일단 취소를 하세요. 목록에 있는 거 그냥 다 몇 가지 안 되니까 취소를 하시고 확인하면 여기 보이거든요. 지름이 24짜리가 있네요. 각도는 90도짜리로 써야 되겠지. 82도하고 90도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90도짜리. 90도짜리 카운터 싱크를 직경 24짜리 얘를 쓰겠다 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3번으로 들어가죠. 얘가 어떤 공구인지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이렇게 이게 끝이 90도를 가지고 있어요. 90도 여기가 직경은 24 각도는 90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3mm면은 굳이 팩트를 쓸 필요 없고 그냥 드릴 사이클로 해서 한 번에 꽂아버리고 빠질게요. 근데 면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얼마 동안? 0.5초? 근데 이 시간을 출력을 할 때 P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0이라고 해요. 500. 500이라는 값은 0.5초예요. 소수점은 안 나오거든요. 얘가 소수점이 안 나오면 1000분의 500이잖아요. 그럼 0.5죠. 그래서 0.5초간 멈췄다가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연결 조건에서는 DP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직경값 12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이 12잖아요. 12. 거기에 딱 일치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마이너스 6만큼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마이너스 6인지 한번 볼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자, 그러면 공구가 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면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원에 딱 일치하죠. 이게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 원에 일치한다. 엣지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 가려나 모르겠네. 이게 90도짜리라서 그래요. 90도짜리 반절만큼 들어가면 45도니까 위에 그 반경하고 들어간 깊이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모의감을 했을 때 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도 데이터 출력해볼까? 그죠? 3번만 선택해서 G코드를 출력을 해보자. 출력했는데? 아닌가? 공구도 특이하게 바꿔야 되겠다. 이 3번이죠. 3번 공구가 이 카운트 싱킹이 있을까? 뭐 있기는 한데 24짜리인가? 한번 해볼까요? 보이나? 이건 각도가 90도가 아니네. 이게 각도가 90도여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모양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업하면 알람 떠요, 안 떠요? 작업하시는 분, 혹시 G82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알람 뜬가요, 안 뜬가요? 떠요. 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수기로 짜서 하거든요, 지금. 이 소수점이 안 나와야 되는 네. 거죠. 수기로 잘라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거 한 건데요. 그래서 포스트를 수정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거는 수정을 안 했어요. 전 단계에서 G81을 쓸 일이 없었거든요. 카운트 싱킹 하지 않으면 굳이 쓸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얘를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포스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안 하려고 했는데 수정해야 되겠네.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 포스트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수정하는 거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포스트 파일이 아까 어디 있냐고 하냐면 문서의 쉐어마캠 X6에 밀안에 있다고 그랬죠. 밀안에 포스트 방에 우리가 쓰는 것이 이거예요. 얘를 열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편집기가 싱크로 돼 있기 때문에 싱크로 열려요. 이렇게 머리 아프죠? 복잡하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뭘 볼 거냐면 그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수는 뭐냐면 마캠에서 설정된 값을 이 포스트라고 하는 얘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건데, 그 변하는 값을 어떻게 출력할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P에 해당하는 거, 즉 드웰이라고 하는, 그게 휴지라는 뜻이거든요. 드웰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쭉 가다 보면 드웰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나가 버렸나? 이 근방에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이게 그거예요. 드웰이란 P라고 하는 게 변수예요. 우리가 P500 이렇게 떴잖아요. P가 어드레스고 500이 데이터잖아요. 그 P라고 하는 이 문자, 어드레스는 11이라고 하는 이 그 출력 형태를 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소수점을 지원하는 형태고요. 이거를 4로 바꿔버리면 소수점이 안 나오는 그 형태예요. 4로 바꾸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면 이제부터 P라고 하는 문자하고 같이 나오는 값들은 소수점이 안 나와요. G코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보면, 자, 지금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를 누르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짠! 없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없어졌죠? 한번 수정해 놓으면 얘는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포스트를 수정해서, 여기를 수정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이 포스트를 잊어버릴까봐 지금 다시 뒤에다가 백업을 해놔야 되겠다. 문서에 미래 포스트에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넣기. 백업이 된 거죠. 수정한 걸로.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안 보이게 할까? 이제 뭐 해야 되나? 자,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1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종 치수가 10이에요. 그러면 리머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리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리머가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리머가 있고 드릴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머는 이제 날이 많아요. 날이 많아서 그 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거거든요. 드릴은 측면에 날은 없어요. 끝에만 날이 있지, 드릴은. 그래서 밑에서 뚫어서 뜯어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릴 작업하면 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리머는 옆에 날이 있어요. 옆에 엔드밀처럼. 옆에 날로 가지고 면을 다듬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드릴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근데 리머를 가지고 정치수로 정확하게 면을 다듬는데 사용하는 게 리머인데, 자, 그러면 리머는 이송속도, 회전수가 낮아요. 이송속도 느리고. 자, 그러면 그 조건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리머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드릴처럼 막 잡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리머의 절상량은 적습니다. 보통 한 0.1에서 0.2 정도밖에 안 돼요. 절상량은. 이게 거의 드릴로, 거의 뭐, 이게 18이다 그러면 한 9.8이나 이 정도로 드릴 작업하고 나서 리머를 내려야 돼요. 자, 리머 가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경 리머의 절삭 속도는 H 고속도강 리머의 2배를 하고, 이송 속도는 같게 지량한다. 이송 속도는 천천히 준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회전 속도만
좀 빠르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리머를 가공할 때 우리가 10이라고 했죠. 10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즉, 리머의 직경, 우리가 10짜리니까 그랬을 때 정상 여유는 보통 0.3 정도 주더라. 0.2에서 0.3 정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0.3이면은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6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직경 따라 한 4 정도 되고, 하는 뭐 10이다 그러면 9.8 또는 9.5까지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9.8 정도 보통 주고 작업한다라고 봤을 때 9.8짜리 이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머라고 하는 작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리머 드릴. 이건 리머 드릴은 드릴과 리머를 같이 하는 작업이라서 이거는 뭐 됐고. 제 같은 이제 그 가공 여유를 한 0.2에서 0.3을 남겨놓고 드릴 작업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9.7 정도, 9.7 정도의 드릴 가지고 드릴 작업을 하고 리머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릴 작업할 때, 강을 할 때나 뭐 주물할 때, 알루미늄 할 때, 뭐 절삭 속도, 회전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잘 모르면 하면,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알루미늄이고, 드릴 조건. 알루미늄 할 때, 가령 10파이다 그러면 10파이니 9.8 정도 되니까, 여기 조건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할 때는 뭐 72 정도의 절삭 속도로 하고 회전 속도는 한 2500 정도. 만약에 스틸 강을 할 때는 한 1000 정도 줘다. 1000은 좀 빠른 편이고 한 800 정도 주겠다. 800에 날당 이송값, 또 분당 이송값 해서 120 정도. 800에 80에서 조금 더 주네요. 800에 80 정도. 여기는 2500에 한 500 정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작업을 할 텐데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선택하시고요. 도형 요소로 해서 잡아주시고 뭐야? 선택이 해제된 것 같다. 엔터를 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5개의 점들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드릴은 9.7 정도 드릴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드릴 한 9.7 정도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9.7 드릴이 이렇게 보이죠. 공구는 4번, 그 다음 2000에 500, 뭐 대충 그냥 줄고, 절삭 조건에 가서는, 자, 드릴 카운터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팩드릴로 할게요. 팩드릴 이만큼. 연결 조건에서는 관통이니까 마이너스 한 25 정도 줄까요? 일단은 9점 얼마니까 한 10으로 따졌을 때 한 3 정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만큼 더 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정도 줬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릴 작업이 된다. 자, 작업한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된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리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머를 내기 전에 여기 면치를 주고 리머를 내릴게요. 면치는 우리가 카운터싱크로 아까 C를 줬잖아요. 자립하기로 했는데 접시머리. 자, 얘를 기능을 여기다가도 사용하겠다. 그럼 얘를 그대로 왼쪽 마우스로 살짝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띄어요. 그런 다음에 뒤로 복사 체크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건에서 공구를 바꿔줘요. 뭘로? 카운터싱크 얘로. 공구를 바꿔주고 절삭 조건에서 절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드릴 사이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0으로 할까요? 0으로 하고 얘도 줄까? 주죠 그냥. 그러면 500 주고
절삭 조건에서 자, 깊이를 얼마나 넣을 거냐인데, 깊이를 계산할 때, 직경이 지금 리머가 10짜리니까, 마이너스 10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로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거기다 약간, 한 0.5 정도 더 주겠다라고 해볼까요? 한 0.3 정도 줄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0.3을 더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5.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주고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리머가 들어가기 좋게 약간 분명을 넓혀 놓은 거죠. 잘 들어가라고. 약간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리머 작업을 할 텐데, 다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뒤로 복사. 작업 공정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 선택 취소, 리머, 10짜리. 그러면 여기 리머가 있어요. 자, 리머 모양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자로 돼 있죠.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트입어져 있어요. 잘 들어가라고. 근데 밑에는 날이 없어요. 옆에만 날이 있습니다. 자, 리머를 가지고 하겠다. 자, 근데 리머를 했는데, 지금, 커팅 스피드가, 리머가 10짜리죠. 자, 커팅 스피드가 지금 150이나 되네요. 왜 이렇게 높지? 커팅 스피드를 10으로 하겠습니다. 10. 커팅 스피드는 절삭 속도예요. 절삭 속도. 절삭 속도를 10을 주겠다 했더니 주축 회전수가 갑자기 팍 줄었어요. 한 300 정도 되네요. 300 엔터 치겠습니다. 자, 300이었을 때 이송 속도를 보니까 이송 속도를 0.13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0.1 정도 줄까요? 이렇게 한 300에 60 정도 하겠다. 회전수 300에 60 이 정도 해서 작업하겠다라고 하시고,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카운터 보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리머 사이클이 따로 있어요. 리머 사이클은 들어갈 때도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고요. 끝나서 나올 때도 절삭 이송으로 나와야 돼요. 급속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절삭, 끝날 때도 절삭.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피드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드 아웃은 복귀할 때도 피드 값을 가지면서 복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은 굳이 필요 없고요. 이게 G85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G85. 이거를 리머 사이클이라고 해요. 얘를 교재에서 한번 볼까? 아까 그 리머 작업할 때 리머가 어디 있지? 여기 리머 작업을 할 때 10 정도 되면은 이 조건을 따르라고 돼 있죠. 뭐 절삭속도 4면은 되게 낮죠. 이게 탭보다 더 낮아요, 회전수가. 그 다음에 줌으로 5.7 아니면 12. 얼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회전수가 한 400에 240 정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리머 사이클을 보면 G85가 리머 사이클이거든요. 자, G85 일반적으로 리머 가공 기능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홀 작업은 들어갈 때는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급속으로 나와요. 급속으로.
일반적인 작업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모 작업은 들어갈 때도 천천히, 나올 때도 천천히. 이 그 사이클 중에서.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합니다. 얘는 리모 사이클. 그래서 G85로 출력돼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관통이니까 마이너스 25 그냥 주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생성해서 코드 출력해 볼게요. 코드를 출력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G85라고. G85. G85 맞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깊은 자립하기가 있네요. 이게 이제 지금 깊은 자립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6자리 드릴로 관통을 했고 지금 12로 깊은 자립하기를 8만큼 깊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카운터 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맞는 사이즈가 있어서 그냥 쭉 내리면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엔드밀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엔드밀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돌리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용으로 쓰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얘를 빼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그 카운트 싱킹 줄 때 얘를 했는데요. 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여기가 드릴 여기 할 때 다 줬네요. 이 부분을 6이고 여기에서 했죠. 자, 이 작업에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빼야 돼요. 대상에서 여기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 포인트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10개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10개가. 근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요. 도형 요소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5개만 다시 선택을 해서 한 다음에 얘는 일단 재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작업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작업하겠다. 좀 설명한 내용이 많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드릴 작업에서 원호 가공이라고 해서 다른 기능을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